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 강변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데요.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교수님, 충격적인 사건입니다. 남성 군 장교가 여성 군무원을 살해했는데 시신 훼손까지 했습니다. 네. 지금 이게 이제 지난 11월 2일 그 오후 2시 46분에 강원도 화천 북한강 화천대교 하류 약 300m 지점에 시신 일부가 떠올라서 경찰에 이제 신고가 됐고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.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추가로 수색을 해서 비닐 자루 인양에 성공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현장 감식 결과 그 비닐 자루에 피의자인 현역 장교 A씨 지문,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지문 DNA, 또 CCTV라든지 두 사람 간에 있어서의 통화 내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적해서 당일 오후 7시 12분경에 강남 일원역에서 그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고 그리고 11월 5일 구속한 사건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유해가 발견된 게 하루 전이었고 바로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체포가 긴급으로 된 건데 그렇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해지고 일단 피의자가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. 근데 계속 사건의 진행 말씀하신 대로 과정을 들어보니까 예. 약간 좀 이게 계획 범죄 아니었을까? 수법도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. 일단 이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라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. 지금 이제 이것은 우리가 살해 행위라고 하는 것과 살해를 하고 난 이후에 시신을 훼손하고 또는 유기하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우선적으로 범행 발생 장소, 시각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면 이 그 범행이 발생된 것이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그 부대 주차장에 평일날 일과 시간 중에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적으로 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살해 장소, 시각이 맞지 않는다. 장소라고 하시면 장소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부대 주차장에서 그 차 안에서 이제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. 그러면 더 은밀한 데서 만약에 그렇죠. 자기 그 직장 그 주차장에서 일과 시간에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계획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. 예. 그다음에 이제 또 당시에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진급을 해가지고 상위 보지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을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그 사항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이 계획 살인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인다는 거죠. 단 이게 살해하고 난 이후의 행동은 철저하게 계획적이다.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무실에 와서 정근갈 그 짐을 정리를 하고 시신 훼손을 위한 도구라든가 훼손 장소 이것을 철저히 선택을 해가지고 보안을 유지를 했고요. 또 10년 전에 자기가 근무를 해서 지리감이 있는 그 화천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시신을 유기하고 거기에다가 뭐 돌까지 집어넣는 그런 상황, 또 이제 피해자의 옷가지를 태우는 행위, 또 차량 내에 혈흔이라든가 지문을 제거하기 위해서 차량 세차를 한다든지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살아있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뭐 켜고 끄고 하는 이런 행동,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유기했던 거,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새로 정근 가는 그 부대에 가지고 아주 멀쩡히 며칠 동안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이 빨리 해결된 것이 그 비닐에 자기 지문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. 예. 그것 때문에 이번에 좀 더 빨리 검거가 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지문이 발견됐고 그러면 그 피해자의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하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수사망을 좁힐 수 있었다. 그렇습니다. 예. 피해자 또 신원도 확인됐고 그리고 피의자의 지문도 발견이 됐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간에 있어서 어떤 통화를 했는가 그게 다 나온 거죠. 예, 이해했습니다. 그러니까 살해 전에는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. 살해 전에는 우발 범죄에 좀 무게를 둘 수 있는데 살해 후에는 계획, 치밀하게 뭔가 노력을 하는 흔적이 확실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철저하게 증거 인멸, 은폐 작업을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거죠. 알겠습니다. 이해했습니다. 그렇다면 일단 이 남성 군 장교가 이 여성 군무원 왜 살해하게 됐을까? 그 같은 장소에서 일터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지금 이제 그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이 사무실에 이 두 사람이 상하 관계에 있었다라고 해요. 그리고 일과 중 시간에 부대 주차장에서 자기 신의 차량 내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뭔가 어색해 보입니다. 범행 동기 같은 경우는 금전이나 원한이나 그리고 이제 뭐 치정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
상정해 볼 수가 있는데 사건 발생 이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. 문제는 이 시점이 피의자는 진급을 해가지고 새로운 상위 보직으로 가게 되고 10월 말에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다. 그렇다면 이 만남의 두 사람이 만나는 것에 대한 지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만약에 엇갈렸을 그럴 상황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. 특히 이제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자신의 어떤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지금 진급이 된 것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가정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가 적어도 이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따라서 이 말다툼 과정 중에서 어떤 것이 촉발돼서 살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 감추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꾀하기 위해서 가장 최악의 선택을 갖다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사실 이것은 상해치사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시신훼손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잔혹한 면을 보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악마성이 고개를 치켜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이 수법이 잔인하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군장교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피의자 그러니까 이 살해한 걸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공개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사실 이제 경찰에서는 이 특강법에 의해서 4개 조건이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상공개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경찰은 최소 5일 이상 이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 공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피의자가 별도로 법적 대응이 없으면은 13일 날 공개할 예정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약에 그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법적인 다툼이 예상이 되고요.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신상 공개가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이 사람의 심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어떤 신상을 공개하고 싶지 않는 마지막 몸부림, 즉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도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처절한 몸부림으로 봅니다.